곱하기 86이지. 딩동댕. 어떻게 알았대? 형도 이거 알지? 내가 알려줄게. 20 더하기 20은 44자. 오, 정답. 2 더하기 1을 알면 할 수 있다. 그러네.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의 이야기. 누가 나올까? 기간이야. 고르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괴물이에요. 하르피아. 여자의 얼굴에 몸은 새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미노타우로스.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에요. 스핑크스. 여자 얼굴에 몸은 날개가 돋친 사자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진짜만큼 좋아하는 케르베로스. 제품 잘 있어. 개의 머리가 새딸리고 꼬리는 뱀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세이렌. 여자 얼굴에 몸은 새의 모습이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괴물이에요. 폴리페모스.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가운데 하나로 무척 난폭해요. 키마이라. 사자, 염소, 뱀, 세 마리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입으로 불을 내뿜는 괴물이에요. 페가수스. 날개가 달린 말로 메두사의 목이 잘릴 때 나온 피에서 태어났어요. 켄타우로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신화 속에는 신비로운 신과 멋진 영웅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괴물들과 동물들도 나오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괴물도 있고 영웅들을 도와주는 멋진 동물도 있어요. 어떤 괴물들과 동물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아빠, 근데 얘가 옛날에 이따 때문에 완전 부드러워. 그렇지. 사람 다 잡아먹으면 장난 아니지. 사람 다 돌로 만들어버리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눈 마주치면 무섭지.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모조리 돌로 만들어버리는 괴물은 누구일까요? 메두사. 고르곤 세자매인 스텐노, 에우리알레, 메두사예요. 고르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꿈틀거리는 뱀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방패에 비친 메두사를 보며 그녀의 목을 베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잘린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쳤고 아테나는 그것을 자신의 방패 가운데 달았어요. 새의 몸에 여자 얼굴을 한 괴물은 누구일까요? 하르피아 자매들이에요.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다니며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어린아이를 낚아채 갔어요. 하르피아 자매들 가운데 하나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짝이 되어 바람처럼 빠른 말들을 낳았어요. 사람 몸에 황소 머리를 한 괴물은 누구일까요? 미노타우로스예요. 라비린토스라는 미로 같은 궁에서 살며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을 잡아먹었어요.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쳤어요.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날개가 돋친 사자의 모습을 한 괴물은 누구일까요?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는 사람들에게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수수께끼를 내서 답을 맞히지 못하면 잡아먹었어요.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라고 답을 말하자 약이 오른 스핑크스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개의 머리가 새딸리고 꼬리가 뱀인 괴물은 누구일까요? 별로 안 아파졌다.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예요. 케르베로스는 산 사람을 저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죽은 사람은 저승을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어요. 딱 한 번 케르베로스가 저승문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헤라클레스가 케르베로스를 잡아 끌고 나갔을 때였어요.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새이며 노래를 잘 부르는 괴물은 누구일까요? 세이렌 자매들이에요. 세이렌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서
뱃사람을 꿰어내어 잡아먹었어요. 세이렌의 꿰물 물리친 영웅도 있었어요. 오디세우스와 이아손이에요. 그들 때문에 세이렌이 몹시 화를 냈다고 해요. 오디세우스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외눈박이 거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폴리페모스예요. 폴리페모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어요.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달아났어요. 그 일로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미움을 샀다고 해요. 세 마리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입으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일까요? 키마이라예요. 키마이라의 생김새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자, 가운데는 염소, 뒤는 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와 염소와 뱀의 머리를 모두 달고 있다고도 해요. 키마이라는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불을 내뿜어 다 태워버렸어요. 페가수스를 탄 벨레로폰이 키마이라를 죽였어요. 날개 달린 멋진 말은 누구일까요? 페가수스예요.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목이 잘릴 때 태어났어요.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는 벨레로폰이 키마이라를 죽일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제우스에게 천둥과 벼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죽어서는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동물은 누구일까요? 켄타우로스예요. 켄타우로스의 대부분은 난폭했지만 케이로는 달랐어요. 케이로는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웠어요. 케이로는 이아손과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도 가르쳤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도 가르쳤어요. 신화 속에 나오는 신기한 괴물들과 동물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상상을 더해 생겨났어요. 키마이라는 화산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괴물이며 스핑크스나 세일에는 여행길의 위험을 뜻하는 괴물이에요. 두려운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고 그것을 물리치는 이야기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두려움 따위는 멀리 사라질 거예요. 신화에는 신들 외에도 거인, 괴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종족인, 반은 동물인 종족, ним프 등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요. 거인들은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셌어요. 신화에는 여러 거인들이 나와요.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려 눈이 멀고만 폴리페모스, 제우스에게 벼락을 만들어준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 삼형제,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지닌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 아르테미스에게 죽임을 당한 알로아다이 형제 등이 있어요. 거인은 신의 자식이었지만 죽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모든 괴물의 어머니로 불린 괴물이 있어요. 에키드나는 거대한 괴물 티폰과의 사이에서 네메아의 사자, 케르베로스, 키마이라, 히드라, 스핑크스 등 여러 괴물을 낳아서 모든 괴물의 어머니로 불렸어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하반신은 징그러운 뱀의 모습이었어요. 에키드나는 고르곤 사명 세자매, 그라이아의 세자매와 부모가 같아요. 에키드나의 자식이 네메아의 사자, 히드라는 헤라클레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저승문을 지킨 케르베로스 역시 헤라클레스에 의해 땅 위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키마이라는 페가수스를 탄 벨레로폰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종족도 있었어요. 신화에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둘 다 가진 종족도 나와요. 소의 얼굴에 인간의 몸을 한 미노타우로스, 사람의 얼굴에 몸의 아래는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 얼굴은 인간이지만 작은 뿔이 났으며 몸의 아래는 염소의 모습을 한 사티로스 등이 있어요.
님프는 아름다운 여자 모습의 요정을 말해요. 그리스어로 님페라고 하고 영어로 님프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산, 들, 강, 바다와 같은 자연에는 님프가 있다고 여겼어요. 자연에 따라 님프의 이름이 달랐어요. 바다의 님프는 오케아니데스, 산의 님프는 오레아데스, 나무의 님프는 드리아데스예요. 님프는 인간과 달리 매우 오래 살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유명한 님프로 아폴론의 사랑을 피해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 판의 사랑을 피해 갈대로 변한 시링크스, 오디세우스를 사랑한 칼립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 등이 있어요. 여러 동물이 합쳐진 키마이라는 영어로 키메라라고 해요. 오늘날 과학에서 서로 다른 종을 결합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것을 키메라라고 해요. 1962년 검은 생쥐와 흰 생쥐의 유전자를 섞어 흑백 얼룩 생쥐인 키메라 생쥐를 만든 것에서 시작했어요. 1984년에는 양과 염소의 세포를 결합한 키메라 동물도 나왔어요. 과일이나 채소 등에서 흔히 쓰이는 접목도 키메라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예요. 키가 계속 자라 거인이 되는 병이 있어요. 키가 크는 것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어느 시기가 되면 나오지 않아서 키가 더는 자라지 않게 되어요. 그런데 키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멈추지 않는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로버트 퍼싱 워들로는 키가 272cm였어요. 신화에 나오는 꽃과 나무 이야기. 누가 나올까? 아폴론,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예언의 신이자 음악, 궁술, 의술의 신이에요. 리라를 잘 연주하고 활을 잘 쏘아요. 키파리소스, 아끼던 사슴을 실수로 죽이고 크게 슬퍼하다가 죽어서 사이프러스가 되어요. 히아킨토스, 아폴론이 던진 원반에 이마를 맞아 안타깝게 죽은 뒤 히아신스가 되어요. 헬리오스, 태양의 신으로 매일 아침 태양 마차를 타고 동쪽 인도 땅에서 출발하여 하늘을 가로질러 저녁에 서쪽 오케아노스로 가요. 클리티아, 물의 ним프이며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사랑해서 해만 바라보다가 해바라기가 되어요. 로티스, 포세이돈의 딸이자 ним프예요. 프리아포스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신들에게 부탁해 로토스로 변해요. 왜? 여기가 자꾸 간지러웠어? 그리고 따가워. 따가운 거는 괜찮은데? 피해는 안 났는데? 원래도 안 물리고? 흰몸 떨어져. 아, 이거 살짝 까져. 살짝 까졌구나. 그러네, 조심해. 여기 그래. 떨어져도 다. 그래, 아빠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침대 틀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침대 틀. 그래, 조심해야 된다고 아빠 왜 조심해라 그런지 이제 알겠지. 그래. 영화가 이거 꺼. 내려. 저 밤에 잘 거야. 추워. 근데 조금 더워서. 알아. 새벽에 추워. 새벽에 지금 괜찮은데 밤에 잘 때 한밤중에 추워. 이렇게만 하고 자. 이불 안 덮어도 되니까. 여기 하려고 했는데 이선님 베개 내렸다. 서원이는 자나보다. 프리아포스, 풍요의 신으로 님프 로티스에게 반해 따라다니지만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드리오페, 오이칼리아의 공주예요. 님프 로티스가 변한 로토스의 꽃을 꺾는 바람에 포플러로 변하는 벌을 받아요. 나르키소스, 님프들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다가 자기와 사랑에 빠지는 벌을 받게 되어요.
죽은 자리에 수선화가 피어요. 사이프러스 이야기. 아폴로는 키파리소스라는 청년을 무척 아꼈어요. 키파리소스는 멋진 사슴을 기르며 창 던지기를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키파리소스는 숲풀 사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짐승을 보았어요. 저 짐승을 잡아서 아폴로님께 바쳐야겠다. 키파리소스가 힘껏 던진 창에 짐승이 맞아 푹 쓰러졌어요. 숲풀로 다가간 키파리소스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가 가장 아끼던 사슴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키파리소스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아폴론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키파리소스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폴로는 키파리소스를 한 그루 나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나무가 바로 늘 푸른 나무인 사이프러스예요. 히아신스 이야기. 아폴로는 언제나 히아킨토스라는 청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사냥을 하러 갈 때도 히아킨토스와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아폴론과 히아킨토스는 원반 던지기를 했어요. 아폴로는 몸을 빙그르르 돌려 원반을 힘껏 던졌어요. 히아킨토스는 원반을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원반에 맞아 이마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를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허무하게도 죽고 말았어요. 히아킨토스,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너를 꽃으로 만들어 영원히 기억하겠다. 히아킨토스의 피가 흐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어요. 그 꽃이 바로 히아킨토스의 이름을 딴 히아신스예요. 해바라기 이야기. 물의 ним프인 클리티아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헬리오스는 클리티아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클리티아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요. 클리티아는 그저 하늘의 해만 올려다보았어요. 태양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헬리오스만 바라본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어느덧 9일이 지났어요. 클리티아는 해를 닮은 노란색 꽃이 되었어요. 그리고 꽃이 되어서도 늘 해만 바라보았어요. 그 꽃이 바로 해를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예요. 로토스 이야기. ним프 로티스는 포세이돈의 딸이었어요. 어느 날 풍요의 신 프리아포스가 아름다운 로티스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로티스는 프리아포스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프리아포스는 로티스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참다 못한 로티스가 신들에게 빌었어요. 제발 프리아포스가 저를 못 잡게 숨겨주세요. 로티스의 간절한 기도는 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신들은 로티스를 한 그루 나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나무가 바로 자주색 꽃이 피는 로토스예요. 포플러 이야기. 오이칼리아의 공주 드리오페는 동생 이올레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드리오페는 이올레에게 아들을 맡기고 화환을 만들 꽃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자주색 꽃이 핀 나무를 보았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드리오페는 꽃 한 송이를 꺾었어요. 그런데 꽃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나무는 ним프 로티스가 변신한 로토스였어요. ним프를 다치게 한 벌로 드리오페는 점점 나무로 변해갔어요. 드리오페는 입술마저 나무로 변하기 전에 안타깝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자라면 이 나무가 네 엄마라고 꼭 알려다오. 드리오페가 변한 이 나무가 바로 포플러예요. 수선화 이야기. 나르키소스는 매우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ним프들은 나르키소스를 무척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ним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화가 난 ним프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기도했어요. 나르키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네메시스는 ним프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나르키소스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며칠 뒤 나르키소스는 목이 말라 샘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아, 정말 아름다워. 나르키소스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물에 비친 자기 모습만 바라보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뒤 나르키소스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수선화예요. 신화에는 인간이 꽃이나 나무, 동물 등으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의하면 변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신해요. 에로스의 장난으로 다프네는 거절의 화살을, 아폴로는 사랑의 화살을 맞게 되었어요. 다프네는 사랑을 고백하는 아폴론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다가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월계수로 변했어요. 제우스는 헤라의 질투를 피하려고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어요. 제우스가 헤라에게 용서를 빌고 나서야 이오는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되었어요. 둘째,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변신해요! 아프로디테의 연인 아도니스가 멧돼지의 엄니에 받쳐 죽자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아네모네라는 바람꽃으로 변신시켜 주었어요. 죽은 다음 변신한 이야기로는 히아신스가 된 히아킨토스, 사이프러스가 된 키파리소스,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 등이 있어요. 셋째, 잘못에 대한 벌로 변신해요! 아라크네는 배짜는 솜씨를 뽐내며 아테나에게 오만하게 도전하다가 거미로 변신했어요.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벗은 몸을 본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신시켰어요. 트라키아의 케익스원과 알키오네의 왕비는 사이가 무척 좋아서 서로를 제우스와 헤라로 불렀어요. 그러자 신들은 분노하여 케익스와 알키오네를 물총새로 변신시켰어요. 넷째, 신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신해요! 제우스는 여러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음에 드는 인간 여자에게 다가가곤 했어요. 페니키아의 에우로페 공주에게는 멋진 황소로 변신해서 다가갔으며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는 백조로 변신하여 다가갔어요. 또 제우스는 황금빛 빗물로 변신해서 방에 갇혀있던 다나엘을 만나기도 했어요. 전설의 부족인 로토파이고족은 로토스 열매만 먹었어요.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고향으로 가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로토파고이 족의 섬에 들렸는데 그때 그들로부터 로토스 열매를 대접받았어요. 로토스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돌아가려는 생각은 잊고 그냥 그 섬에 머물려고 했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배에 묶은 다음 고향으로 출발했어요. 로토스는 연꽃의 영어 이름이 로토스 때문에 종종 연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로티스가 나무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나 오디세우스의 일행이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연꽃보다는 나무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어요. 클리티아는 태양을 향하는 꽃으로 변신했어요. 클리티아는 헬리오스가 탄 태양 마차만 바라보다가 해바라기로 변신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는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다음 유럽에 알려졌으므로 신화에 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클리티아가 변신한 꽃을 헬리오트로피움으로 보는 이야기도 있어요. 헬리오는 태양을 뜻하고 트로피움은 향한다는 뜻이에요.